문제지 국가에서 와가지고 보상합니까? 보상 안 하거든요. 그럼 우리 보고 보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국토부를 대신해가지고 가덕도 주민들한테 보상하고 협상하는 협상의 상대방이라. 어떻게 보면 국가 예산을 그 14조 중에 뭐 지금 올해 있는 거는 3,224억을 가지고 보상을 협상해야 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막상 우리가 마음으로는 우리가 뭐 삼촌이고 뭐 아버지 뻘이고 그런데 도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그 돈이 예산이 1,000억 들어가면 국가 예산이 1,000억 어찌 보면 손해보는 거죠. 그리 양면성이 있어요.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국가 전체적으로 네. 그렇지. 우리가 협상의 상대이기도 하고 물론 부산 발전을 위해서 그것도 하고 또 어떤 장기적으로 보면 뭐 보상을 좀 더 국가에서 더 많이 받아와가지고 많이 도와주면 더 좋은 측면도 있고요. 근데 이제 법에 의한 바운더리나 그런 데서 마음으로는 심적으로는 얼마든지 도와드리고 싶은데 행동하는 데는 좀 조심스럽다. 어련히 공무원이 그 제약도 있고 그렇다는 것을 좀 예. 이해를 해주시고. 원내 대표님께서 이제 물으시고 이제 석가지고 의견을 묻는 게 네. 이 근의서 채택 이것이 좀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가 아까 감히 뭐저 호인이 좀 그들을 이해하시라고 내가 말씀드린 게 사실 그렇습니다. 이 전략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는 이 시민들이 구성이 되고 뭐 법률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의견들을 다 살펴봐도 없어요. 그리고 신광 할주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나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확정고시가 되고 난 뒤에 접근 철도에 대해서 전평에 들어갈 때는 우리 부산 뭐 시는 관여가 안 되겠네요. 부산시에 여타 뭐 다른 기관들이 뭐 참여했는데 어떤 것도 기본 계획의 1, 2, 3 대안 중에 다 적시가 되어 있는 이 내용이 다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석가님께서는 우리는 몇 개월 전부터 쭉 하셨다는 그 공문을 그 문서를 저희들은 접할 수가 없으니 뭐 그걸 혹시 보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석과장님 생각하는 거나 제가 생각하는 거랑 같다는 겁니다. 더 저보다 정보가 빠르고 거기에 대해서 저 전문가이신 석과장께서 보실 때 이 접근 연결 철도에 반드시 이것이 연결이 돼야 되고 여기 물려야 되고 그래야 우리 공항복합 도시가 제대로 된 그 건설이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저희들이 뭐 압니까? 고기 잡는 사람이 저희들은 이제 정부의 한계가 있고 이렇게 될 때 좀 빨리빨리 저희들이 움직이면 되겠는데 그래서 이거를 제일 극도화시킬 수 있는 게 우리 민의 대변자이신 부산시 광역시 의회에서 uk석관에서 이미 검토가 다 되셨잖아요. 환경부나 국토부에 다 건의를 했잖아요. 여기서 우리 320만 대기국인 부산시에서 맞다. 네. 그래가지고 건의서 채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장님께서 또 업무 보고하실 거 아닙니까? 시장 업무 보고할 거 아닙니까? 연초 거기에 잡아놓고 그럼 우리 시민들대로 움직이고 네. 난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종호 원내대표님이 그래도 강서구에서 그 지명도가 워낙 있으시고 하시니까 또 전체 의원이 47분인데 그중에 민주당 2분 빼고 45분의 원내대표를 하시니까 원내대표라는 그 지위도 있을 거고 그게 책임감도 있기 때문에 가덕도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그걸 바로 받아들여가지고 그 뭐 건의서를 채택하고 그 하시는 부분은 원내대표님이 좀 심사숙고를 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부산시 의회라는 전체 그것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뭐 적절한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하시든 그는 원내대표님의 의견을 존중해가지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CS 스카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이제 국토부를 이해시키고 이제 11일 이제 공청회가 되고 그러다면 이것이 뭐그 법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고 또 철도는 또 이게 그 별도의 또 그 실시 설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제 접근 철도망 구축에 따른 전환평 전환 환경 영향 평가를 하기 위한 이번에 공청회인데 11일 날 그날 10시 반에는 여기 시장님하고 다 참석해가지고 가덕신공 비전 선포식이라고 있어요. 신청해서. 그리고 저는 이제 그걸 요 아까 그 못 가니까 그 2시에 그 가야 되니까 거기 원래 뭐 처음에 패널로 오라더니 패널은 안 해도 좋고 혹시 보충 질의나 있으면 답변해 달래가 제가 그거 갈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저쪽에 그날 뭐 북한에서 저뭐 국민이 뭐 비상대책위 원장하고 와가지고요. 11일 날. 예. 또 행사 크게 있는 모양입니다. 북한에 와가지고 한동훈 비상대책위 원장 그래가지고 백석구는 3시 반부터 예. 그리고 북한은 굴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기 따라서 조금 뭐 행사 시간이나 그런 게 조금 변동이 있을 수는 모르겠고 그다음 전남편 대비 그 공청회 하는 데는 제가 가가지고 저희들 조금 요번에 하고 부산시 관계자도 좀 배석을 좀 시키든지 패널로 참석을 시키든지 좀 해라.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그 내가 부들이 가는 거네요. 모르겠어요. 저희들 그렇게 했어요. 일단은 대책위에서 이렇게 좀 발달하게 움직이는 거는 잘하는 거라고 보고 잘하고 있고 저희들이 못하는 소리를 대책위에서는 할 수는 있고 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세시도 오케이 잡아드리라 걔가 잡아가는 그래서 부산시도 율차 이익을 틀림없이 중요성을 알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국토부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얼마만큼 자기들도 중요성은 알고는 있지만 경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재배식이라는 건데, 근데 이거를 계획대로 역사를 만들어주고 한다 하면 또 1학년 한 4만을 원대로 해준다 하면은 대학은 무슨 집회가 무슨 대학가 필요하겠어요만은 그렇게 있는 계획들이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은 조율하고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근데 쉽지는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율차역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알기로는 50m 대심도로 뚫고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역사를 만들어야겠는데 그게 자기들도 500억 이상은 될지 싶은데 연합 기반이라서 네. 지금 이야기가 뭐 700억까지 든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제 그게 매립지다 이제 그죠? 그 연합 기반이니까 이제 밑에 대신도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일단은 뭐 건의는 해놓은 거고 일단 조 과장이 아까 전에 운동력도 이야기했다지만 이게 결정되고 나면은 봉사 끝나고 나면은 추가하는 거는 부산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봉사도 배가 들 거고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그럼 저희들이 11일 날 저희들이 그 세계 분야를 나눴습니다. 나라가 지금 학습까지 다 돼 있고요. 11일 날 말이야. 공청회 하는데 아니 11일 날 일이 제대로 만나면 왜냐면은 그럼 갑자기 그래 되네. 아니 11일 날 멀리 가지고 이게 하단 녹산선 예예. 적정성 재검토 나온다고 이게 아 그것도 나오네요. KDI에서 지금 현장에 지금 파악을 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재검토에 KDI에서 연구원들이 와가지고 이건 아니더라 보고해버리면은 다시 어떻게 또 될 수가 있다. 하단 녹산선이거든. 그러고 그날 11일 날 내일이가 11일 날이가 모레가 그거는 연구개발 특구 그것도 공청회가 또 2시에 있단 말이야. 그러고 한동훈이 이거는 또 3시 반에 있죠. 어디로 가야 될지 장담을 못 하겠어. 다 하셔야 될 그건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술 어떻습니까? 지금 임시회가 언제 그 임시회는 저기 24일부터 24일부터인데 저거를 이게 저것도 송현준 시의원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송현준 시의원하고 내랑 강서 사람이기 때문에 애착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기획 경청을 해도 들리거든요. 들립니다. 실질적으로 다리만 딱 넘어가면 다른 시의원님들은 관심도가 좀 떨어져요. 솔직하게.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일단 일에는 순서가 있다는 이야기를 내가 지금 써놨잖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네. 내가 이제 답을 차리겠습니다. 네. 내가 또 움직이겠습니다. 순서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송현주의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그래서 채택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 잘못 전달되면은 예를 들어서 실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전에 이분이 말씀했잖아. 거대하게 말을 살떼어 주면서 이야기는 했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내포되어 있는 이야기. 이미 뭐 시 집행부에서는 이미 작년부터 요건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야기됐고 건의가 됐어요. 이쯤 돼서는 시의회가 나서면 훨씬 수월하다 이 말씀 받아들입니다. 나머지 방법은 제가 또 찾겠습니다.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예. 지금 뭐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강서에 들어오는 교정시설 반대한다고 송현진 그거는 내시였건데 이거는 또 그 법률가라는 이유 때문에 또 논리 법률적으로 또 접근하기 때문에 또 내보다 젊고 잘 애호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몇 개나 잘 부산시에서 엄청나게 역할을 충분히 잘 하고 있거든 하고 있고 이런 또 하단 녹산선도 마찬가지지 또 가덕도 신공항 또 도시철도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절비합니다 절비해. 그래서 어쨌든 내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각자 자기 맡은 바에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자. 그게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뭐 뒤에 그 주인간에는 보상 쪽에 또 있을 거야. 보상은 또 보상 나름대로 또 최선을 다해야 돼. 보상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제일 중요한 게 생계 대책이야. 생계 대책. 다른 거는 그냥 보상법에 기준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밀고 당기고 하다 보면 답이 나오는데 생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뭐 그것도 전문가지만 당신도 전문가지만 생계 대책을 제일 힘든 게 생계 대책이야. 그 생계대책이 대표님 생계대책이 전에 부산 신항 할 적에 창원시에서는 이 운동 지역의 어민들한테 5만 평, 진내 수입 강화의 어민들한테 5만 평, 거의 평당에 3만 얼마인가 해가지고 조합원들 수입 조합원들 전부 다 한 40평 내지 50평 정도 무상으로 다 받았습니다. 가덕도는 부산시에서 하나도 안 해줬습니다. 그 맞는데 어르신 그 맞는데요. 그것도 이제 그 지금 이야기하면은 그러는데 그래서 요번에 20년 동안 덴모회가 된 겁니다. 덴모회가 20년 동안 덴모회가 그게 지금 어떻게 돼가 있느냐 하면은 그거를 가지고 은행이 용자를 받아가지고요. 덴모 참여한 사람들 그 조합장 6억 뭐 사무국장 3억 이렇게 가져가지고요. 땅값도 아직 주기 전에 묻어놨어요. 그거 골차 그래도 근데 아니 어촌계가 11개 폐업했는데 그 4개만 돈 줬어요. 7개는 돈도 안 줬어요. 그 골칫거리입니다. 그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국가정책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20년 동안 덴모했다고 그 뒤에 뭐 그것도 뭐냐면 웅동에 그 준설토 해가 만든 거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그게 민자유치하게 경남도시공사에 민자유치하고 호텔 짓고 뭐 다 하다가 20년 돼가지고 계속 덴모하니까 안 되니까 근데 그거 민자유치 다 없애버리고 그래 놓으니까 소송 걸렸다 아닙니까? 민자유치는 민자유치대로. 그런데 그 땅을 20년 동안 덴모회가 받은 사람은 덴모 몇 번 참여했다라고 6억 가져가고 3억 가져가고 은행 돈은 그대로 밑으로 남아있고 그걸 생계대책으로 쓰느냐는 거지. 아무것도 안 써요. 근데 11개 폐업한 어촌계 중에서 4개 가지고 나머지는 또 7개는 안 줘가지고 또 그 덴모하고 있는데 뭐 허지부지 그거 된 거 아닙니까? 골칫거리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했다면 몰라. 어민들한테는 그래 해도 그 용자행 그 부분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민들한테는 그래도 남는 게 없으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은 새로 이제 옛날에 전례를 밟아서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주민들 피해가 있어서 안 된다는 생각에서 우리 지금 조시민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즉시 공문으로 드린 겁니다. 이는 법상 성명이 신고한 건설 사업에 범위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기술 대책, 생계 이기, 근데 거기 그 이주 대책 수립을
하면 안 된다, 그지? 그래서 이 철도하고 저희들이 자꾸 연결시키는 그 역사, 그리고 또 10일날 저희들이 국토부를 저희들 나름대로 또 설득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미 또 우리 석가님께서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공문으로, 정식 공문으로 환경부나 국토부에다 옮겨놨다 하이 10일날 또 공청회를 통해서 국토부를 저희들이 또 설득을 시켜야 되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24일부터 또 시의회는 또 임시회가 개의가 된다 하니 그 전에 저희는 일주일 동안 또 움직여야 되고, 예, 그렇게 하면 뭐 설 지나고 나면 바로 이제 총선이 이제 다가올 것이고, 저희들은 이제 10만 명, 서명운동부터 저희들이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제일 먼저 스타팅을 해줘야 될 기가 우리 시의회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출발이 될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이 그걸 보여줘야 될 필요성도 저희 주민들한테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좀 더 그렇게 하면은 뭐 사람도 많이 없는데 분산되고요. 가장 집중해야 될 거는 예. 접근교통망이나 그런 거는 충분히 공무원들도 그만큼 예. 그 부산 발전을 위해서도 그래 합니다. 예.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지역 주민들이 가장 신경 써야 될 거는 이주 대책하고 생계 대책입니다. 이주 대책하고 생계 대책인데 이주 단지를 어떻게 조성을 하고 그럼 생계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 뻔합니다. 다른데 없는 거를 그 다른 데보다 2배, 3배 주겠습니까? 뭐 용산 미군기지 이자, 팽팽 미군기지 이자, 그 다음에 저 월숙도 쓰레기 내리자 하고 대학 한데 보면은 다 생계 대책에 나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지하수 폐공 그 지역 주민들한테 그 계약해가 설치할 수 있는 거 해주라. 성면 해체 걸리주라. 한밭집 운영은 걸리주라. 나중에 공항 생기고 나서 저 뭐고 우선 취업해달라. 공항 짓는 동안에 기타 잡부들 지역 주민 우선 채용해달라. 그 다음에 나머지 있는 대책이 뭐가 있겠습니까? 먹기 있나 하루집 해달라. 하루집 조성해달라. 공지에 계신 분이 이런 말하기 힘든데. 그런 게 다 있다는 거죠. 그거는 제가 이야기를 몇 번 했습니다. 6가지, 많으면 7가지, 한두 가지 더 있을 거라고 보고 그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머리를 모아가지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집중을 하시고 접근교통망이나 철도망이나 이런 거는 공무원들도 나서가지고 불편하게 안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실 테니까 자꾸 너무 분산을 하면 힘이 떨어지고 그 준비하는데 그 밀도가 떨어지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생각합니다. 말로 하니까 하는 거지 적어가 하면은 제가 이거 진짜로 그런 남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근데 과장님이 좋은 말씀하시는데 내가 우리 부산시에요 계획은 우리한테 오늘 그 충분하게 가덕도에 발전하기 위해서 계획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뒷받침해 줘야 돼. 그거는 우리가 뭐 가덕도 우리 그 보상대책위원회에서 묻지마 데모는 많이 해. 데모 묻지마를 해야 돼. 묻지마. 아니 이제 시간이 맞춰야 되니까 지금 최소한 여기서 한 7, 8분짜리 내려가야 기자회견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기자회견 그 시나리오를 다 네. 챙겨왔을 거고 그래서 그 나름대로 밀고 나가시라고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억지라도 좋고 또 새로운 제안도 좋고 그러니까 뭐 억지도 좀 많아야만 또 뭐 그렇게 또 전달도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이게 오늘 주민들이 오셨는데 우리 또 석과장이 좋은 말도 많이 해줬는데 이게 오늘에서 결과를 보고 오늘 와가지고 답이 다 나온다 하면은 그러니까 충분하게 또 경쟁했으니까 오늘 그 송영도 이야기 한마디 하고 또 DS도 추진단에 또 그 이야기 들은 거 국장한테 전달 잘하고 그래가지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합시다. 수련 이야기 한번.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시의 공무원들도 오셨는데 김근찬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차역도 그렇고 이 에어시티도 그렇고 이 전제가 에어시티는 또 부산시에서 이제 계획을 하고 주관하는 부분이고 이게 탄력을 받아서 원활히 진행되고 이주단지가 그쪽으로 조성되고 그 그림이 이제 명확하게 좀 더 나와야 되는데 관건은 그 추진력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 경제자의 구역으로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엔 경제자유구역 소관으로 넘어가게 되고 경제자유구역청장의 또 의지와 어떤 추진력에 따라서 이제 좌우될 수 있는 사업 속도나 이런 게 좌우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지금 관건은 경제자유구역청장에 대한 선임을 왔다 갔다 합니다. 경남에서 한번 하고 3년, 부산에서 3년 하는 상황인데 지금 청장님께서 3년 임기가 올해 말까지입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경남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엔 가덕도 신공항 경제자유구역 지정 에어시티도 그렇고 다 이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돼서 부산진의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네, 그 지금- 리더는 경남 쪽이고 하면 이 에어시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거냐, 어느 정도 적극성을 가지고 진행될 거냐, 분명히 여기서 좀 어느 정도 그 속도감에 있어서 분명히 다를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이제 어쩌면 지금은 이제 부산만의 어떤 뭐 부산 경제자유구역청, 진해 경제자유 좀 분리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우리도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또 공무원분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야 된다. 경제자유구역청 지정하는 거는 우리가 해가지고 넘길 건데요. 실제로 우리 부산시의 그거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진해 경제자유구역하고 분리해가지고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청을 별도로 운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 거를 가덕도 붙이고 이러면 부산이 훨씬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해하고 부채가 할 이유가 없다. 그 다른 데도 뭐 인천 경제자유구역 이렇게 별도로 지정해라 하는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채가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앞으로는 분리해가 하려고 생각을 그런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우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좀 해야 된다. 특히 그래서 특별히 뭐 말씀하실 분 계세요?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그 누차 정차장은 있어야 됩니다. 습관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건의를 해놨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부산시에서도 예타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예. 좀 해준다는 주민이 뜨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 제 온 목적은 제일 일하는 이걸 거예요. 유차역을 빨리 확정하라. 설계해야 그게 거의 500의 이상 되는데 들더라도 아니 내 말은 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시행 쪽에서 봤을 때 그 거리라든지 이런 걸 다 이제 본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100% 필요한다고. 100% 필요하다. 뭐 그만 상주할 수 있는 도시에 여기 없다. 이거는 말도 안 돼. 말해야지. 저 대표님 우리가 부산시를 좀 도와주러 왔거든요. 오늘 또 맞습니다. 부산시에서 필요한데 예, 예. 우리가 도와야 안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또 그런 정부를 더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기자회견했다 해서 내가 정도 드는 우리가 국가돈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안 돼. 그렇게 써가지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도와주는 거 아이가? 네, 우리가 안 보였습니다. 가자입니다. 지방에 가가지고 우리도 나도 석가장 국채관이나 도와달라고 그걸 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다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원동력이 내가 좀 더 좋은 그게 안 되겠습니까? 어차피 고생하신 김에 조금 더좀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네. 지금 또 필요할 시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주 뵈야 됩니다. 제일 필요한 시간. 원내 대표한테밖에 우리가 믿을 때가 더 있습니까? 부산시. 수강을 계신다. 핵심적인 우리 이런 지금 가장 털린 우리 세 분이 거의 필드에서 오랫동안 뛰었기 때문에 와서 해요. 길을 계획해 주십니다. 제가 길을 계획해 주십니다. 제일 좋은 게 있다니까. 스트라이크. 묻지마 이거 아까 설명 잘하는데 그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묻지마 이거를 많이 해야 되는데